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진실을 알까봐 두려운 겁니다.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출연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그것도 생방송 40분 전에 파기한 겁니다. 토론 무산 시 뭘 내보내야 하냐는 질문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답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대표가 저러는 마당인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향후에 국민의힘당이 당선된다면 국민들 다 시청하도록 홍보해놓고 한 30분 남겨놓고 야 동물의 왕국 틀어라 야. 법무부 차관의 그 기자회견 기자들이 뒤로 물러서 앉아 해가지고 그림이 한 장 나오니까 그걸 맨 처음 보던 게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른 언론들이 따라서 그렇게 보도를 내고 이 배가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 잘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미리부터 그 연출을 할 것을 마음 먹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세웁니다. 이성만 원이 강경파 이성만 원 모시고 국회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경파로 돌아온 강경만입니다. 이번 가짜뉴스 규제법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100번 토론에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고 이걸 펑크 내면서 이 뭔가 관심을 더 받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이 제가 궁금한 건 진짜 가짜뉴스 규제법이 나빠서 반대를 하는지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대선 앞두고 민주당을 몰아치려고 하는 건 이 부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언론 쪽에서 국민의힘당에다 강력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소위 수구 관련이라는 데서 이렇게 예를 들면 규제 생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배 배상의 문제도 크지만 동일지면 그 동일 크기로 사과 정정문을 내는 문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럼 함부로 가짜뉴스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당에다 언론 그 수구 언론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테고 그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니네들 이번에 대선도 못 도와준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을 편승해서 함께 가서 전체를 우리 국민 전체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그 MBC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방송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의 소리도 그렇지만 미리 며칠 전부터 다 세팅을 해놓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좀 전환을 해서 다른 방송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펑크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아니 동물의 왕국이라도 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0분 토론은 MBC에서 하는 거고요. 동물의 왕국은 KBS 방영물입니다. 그것도 프로그램 명도 뭐 아니 그러면 이거야말로 언론 탄압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MBC라는 어떻게 보면 공영기관, 어떤 방송기관에서 국민들한테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양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펑크냈다는 얘기는 난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진실을 알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아니 왜냐면 야 이거 언론중재법이라고 해서 야 민주당이 무슨 언론을 탄압하고 말이야 대선 이기기 위해서 무슨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거고 그것도 5배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은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그런 가짜 뉴스를 받았더라도 제가 5배로 요청할 수가 없어요.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면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진실이 알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건 국민에 대한 미리 예정된 진짜 국민의 알 권리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야 저건 정확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종편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그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대표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자기 주장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청하려는 많은 국민들을 기망한 거죠. 아, 당대표가 저러는 마당인데. 나 솔직히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향후에 국민의힘당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만약 이겨서 진짜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당에서 당선된다면 그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 한다고 해놓고 국민들 다 시청하도록 홍보해놓고 한 30분 남겨놓고 야 동문회 왕국 틀어라 야. 그런 소지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우리의 언론기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우리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게. 언론기관을 존중하지 않는데 언론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서겠습니까? 네. 예, 거기뿐 아니라 이번 가짜뉴스 규제법을 꼭 통과시켜야 될 명분을 얻은 게 있어요. 미라클 작전 성공 이후에 법무부 차관의 그 기자회견. 방제의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뒤로 물러서 앉아 해가지고 그림이 한 장 나오니까 그걸 맨 처음 보던 게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일보예요. 희한하게 조선일보가 그 그림 사진 한 장 가지고 황제의전하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거기 따라 했는데 이 부분 분명히 이거 한번 짚어가지고 예. 네,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아프간인 등 390여 명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단 한 명의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아프간에 낫겠다는 사람 빼고 나머지를 100% 대한민국으로 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죠. 이런 사례가 없어요. 현재.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송기를 3대나 파견해갖고 가서 일본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네.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비 오는 날 우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진이 우스워져서 찍은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국가가 됐고 일본에 비하면 진짜 국격을 높였다라는 이런 기사를 내려니 이 배가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 잘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미리부터 그 연출을 할 것을 마음 먹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요. 뭐 이래서 이렇게 하세요. 낮추세요. 하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도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미라클 작전을 묻어버리는 미라클 작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자긍심이 생길까 봐.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헌신을 다한다는 이런 자랑스러울 다른 나라는 보도할 사항을 그거를 하면 국민들이 혹시라도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까 봐 그걸 억지로 방지하고자 인위로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맨 처음 그 기사를 올린 게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네. 조선일보가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른 언론들이 따라서 그렇게 보도를 내고 미라클 작전 부분이 그것 때문에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이게 진짜 대한민국 언론인지 우리 국민들이 좌절돼야만 예전에 2019년도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대한민국은 망했다. 조선일보가 그랬죠. 네, 그랬죠. 이제 빨리 일본에 가서 사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던 언론, 그랬던 정당, 나라를 위하는 건지. 그 이번에 가짜뉴스 규제법이 통과되면 조선일보가 그 가짜뉴스를 이번 그 황제 의전한 거 그것도 크게 일면에다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배상은 않더라도 이 공직자나 정부는 배상은 안 받아도 그 크기로 동일 크기로 동일 지면으로 이 사과 정정문을 내야 돼요. 그 법무부 차관이잖아요, 그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5배는 제외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자기를 모욕했다, 내가 진짜 무슨 무릎 꿇고 황제 의전이나 받는 그런 차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네. 배상해라. 이거에서의 5배 배상은 신청을 못합니다. 네네. 5배 배상은 신청을 못해. 왜냐하면 행정 권력 또는 정치 권력은 배제하게 돼 있어요. 경제 권력 등은. 반면에 그 동일 지면, 동일 크기 그거로 사과 정정문을 내는 것은 그건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게 더 크죠. 굉장히 크죠. 돈 몇 천만 원 내는 것보다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내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서서 국민의힘당하고 요구를 하고
저렇게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기사 못 쓴다.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를 쓰기가 겁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결받으면 그 동일 크기로 내야 되는데 네. 그런 두려움감이 있으니까 국민의힘당한테 막 또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수구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향후에 있는 선거전에서도 유리할 텐데 저거 없으면 관우하고 언월도가 없어지는 거라니. 이 관우의 그 언월도가 없어진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건 이번 그 수기 기간에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일면 크기로 똑같이 내는 거 분명히 그걸 확실하게 더 짚어서 가라. 배상 문제 얘들 예를 들어 500만 원대다 5번 2,500만 원 낸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걔들 미국같이 25억 내는 거 문제지. 얘들 또 재판 질질 끌으면 몇 년 가고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걔들이 무서울 거는 같은 크기, 같은 방송 영상 크기로 가짜 뉴스들을 정정보도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는 이 부분은 꼭 좀 더 강화시켜주기 이거는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확실히 지켜나갈 거고요. 예.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예.